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임하람 특파원입니다. 오늘 뉴욕 현지 시간으로 1월 25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이제 전일과 같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시황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는 전일 대비 0.1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전일 대비 1.22%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28% 급락한 13,539.30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전일처럼 굉장히 이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는데요. 장중에 급락세를 나타내다가 또 잠깐 반등하는 듯 굉장히 급격한 변동성 장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급락을 했었고요. S&P 500 지수도 역시 3%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조정 국면으로 더욱 깊이 들어갔습니다. 월가의 공포 지수로 불리는 12호위 변동성 지수는 오늘 장중 35.85까지 치솟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작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장 마감에 다가가면서 변동성 지수가 점차 줄어들어서 31.16에 마감을 했지만 역시 전일 대비 4.21% 상승한 수준입니다. 네, 오늘 종목별로 보시면은 대부분의 대형 기술주가 급락을 했는데요. 아마존이 3.15%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66%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좀 이슈가 있었던 그 종목은 엔비디아가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이날 전일 대비 4.4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이제 일부 외신이 엔비디아가 영국 경쟁업체인 암의 인수를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영국 반도체 업체인 암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 영국, 그리고 중국, EU 등의 다양한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음이 생기면서 이제 인수를 포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 보도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화이자의 주가는 2%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제 화이자가 바이오엔테크와 오미크론 백신 임상을 개시한다는 소식에 이제 살짝 주가가 상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제 존슨앤존슨 또 다른 이제 코로나 백신 기업이죠. 존슨앤존슨의 주가도 4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3%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제너럴 일렉트릭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 가까이 하락하고 예상치 역시 밑돌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도 대부분 업종이 이제 하락세를 보였고요. 금융주와 에너지주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주가 하락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또 급락을 하면서 전 고점인 11월 22일, 지난해 11월 22일에 고점 대비 17%가량을 하락을 했는데요. 네, 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날 거의 장중에 4%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이 지수는 이제 전 고점 대비 19.4%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통상 지수가 뭐 고점 대비 20% 하락을 하면은 이제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고 하죠. 반도체 관련 지수가 거의 약세장에 진입을 한 모습인데요. 개별 종목들도 대형주 중에서 이제 약세장에 진입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전 고점에 비해서 지금 25%가량 낮은 수준이고요. 엔비디아 역시 전 고점 대비 32%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네, 이날 투자 심리를 이제 저해시킨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을 큰 폭으로 하향을 하면서 이제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 생겼습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4%로 전망을 했고요. 이는 지난번에 전망을 했었던 4.9% 대비 0.5%포인트나 하락을 한 수준입니다. 여기에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어졌고요. 또 오늘부터 이제 이틀 일정으로 회의가 시작된 미 연방준비제도의 이제 긴축에 관련된 공포가 함께 더해져서 시장 심리를 짓눌렀습니다. 네, 이제 내일 오후에 1월 FOMC 결과가 나오죠. FOMC 결과 발표 전에 랜덜 콜스 연준 전 이사가 연준의 금리 정책에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달 사임한 이사인데요. 이 랜덜 콜스 전 이사는 싱크탱크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을 해서
이제 연준이 실질 금리를 양으로 올릴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양의 실질 금리라는 것은 이제 정책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높으면은 실질 금리가 양이 되는 것인데요. 이제 지난해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상승률이 7%를 기록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의 실질 금리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 금리가 7%가 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연방기금 금리가 7% 이상으로 올라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연준이 아마도 연방기금 금리를 7% 이상으로 올려서 실질 금리를 0% 이상 양으로 만들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이제 곧 우리는 양의 실질 금리를 볼 것이다. 이것은 sooner rather than later. 그러니까 조금 더 이르게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은 사퇴를 했지만 현존하고 있는 연준 커미티는 인플레이션을 이제 잡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으로 quite committed 그런 굉장히 그걸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연준이 3월에 바로 금리를 50bp 올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거는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조금 충격적인 일이고, 만약에 연준이 3월에 자산 매입을 중단하고, 그리고 그 달에 금리를 인상한다면, 그거는 probably enough of a signal. 그냥 연준이 긴축을 한다는 거에 대한 충분한 시그널을 줄 것이다. 50bp를 굳이 올리지 않아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하고 또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면서 이제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장중에 시장의 어떤 구원투수처럼 저점 매수를 하라고 의견을 줬던 JP 모건의 마르코 콜라보니치와는 반대로 또 다른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전략가는 이제 주식이 추가 10%가량 더 하락할 수 있다는 보수적인 의견을 내놨는데요. 긴축에 진입한 연준과 그리고 성장 둔화 이 두 가지의 어떤 충돌을 좀 다운플레이 약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S&P 500 지수가 10%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S&P 500 지수가 조정장에 진입했는데 10%더 추가 하락을 한다면 이제 약세장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비관적인 주장을 했었고요. 블랙락의 이제 채권 치프인 릭 리들러도 약간 비슷한 어조의 발언을 했습니다. As for his investing view, 이렇게 그의 어떤 투자적인 관점에서 그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time to be conservative, 조금 이제 보수적이어야 할 때다 for the next couple of months, 향후 몇 달 동안은. 왜냐하면 시장이 연준 그리고 또 연준의 어떤 긴축에 적응하고 또 투자자들 역시 이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이제 내일 1월 FOMC 결과에 대해서는 시장 생각보다 연준이 약간 비둘기파적이다. 그러니까 통화 완화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양적 완화를 끝낸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clear,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주겠지만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만큼의 굉장히 긴축적인 발언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반면 이제 반대되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톰리 애널리스트인데 이제 이 사람은 대표적인 시장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CNBC 방송에 출연해서 지금의 풀백, 어떤 주가 하락은 really attractive buying opportunity, 정말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 시장 주가 레벨은 associated with an extremely oversold market, 굉장히 과매도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이 주가 하락세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만약에 그들이 이 매수의 스트라이크 뭐 동학개미 운동 같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급락하는 주가를 떠받치는 매수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recovery can be violent. 그러니까 시장 회복세가 굉장히 좀 공격적일 수 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앤드루 헌터 선임 이코노미스트도 이제 내일 연준의 FOMC 결과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We expect Fed officials to issue an hawkish statement. 그러니까 가서 매파적인 스테이트먼트 성명문을 내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Rate hike is likely to come at the next meeting in March. 3월에 금리 인상이 올 것이라는 아주 강한 힌트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매파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최근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미룰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25bp 4번의 25bp 금리 인상을 올해 연준이 단행하고 그리고 내후년에는 4번의 25bp 인상을 더 단행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총 8번의 금리 인상을 전망을 한 셈이죠. 네, 이렇게 시장 참가자들의 이제 주식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도 크게 엇갈리고 있고, 또 장중에 주가도 등락을 이제 거듭하면서 정말 시장을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제 내일 연준의 1월 FOMC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방향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까지 이제 시장이 계속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는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경쟁사인 영국 기업 암 인수 포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날 일부 외신은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엔비디아가 암의 인수 포기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규제 당국의 제동에 따라 인수에 차질이 생긴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인수가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중국, 유럽연합 등 경쟁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지난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해당 인수가 혁신과 경쟁을 저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수 반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연방거래위원회는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의 에어로제트 로켓다인 홀딩스의 인수에도 반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인수로 로키드 마틴이 경쟁 방산 계약업체에 해를 끼치고 방산 시장을 추가로 통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로제트의 주가는 이날 18% 이상 급락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기업 존슨앤드존슨의 작년 4분기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매출은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4분기 순이익은 47억 4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17억 4천만 달러의 거의 3배에 달했는데요. 주당 조정 순이익은 2.13달러로 레페네티브가 집계한 시장의 예상치인 2.12달러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다만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증가한 248억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인 252억 9천만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반면 제너럴 일렉트릭은 공급망 악화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GE의 작년 4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줄어든 203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GE의 4분기 실적은 팩트셋이 집계한 애널리스트 예상치 213억 1천만 달러도 하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92센트로 애널리스트의 전망치였던 84센트 대비 선망했으나 특별 항목을 제외한 조정 EPS는 82센트로 팩트셋이 집계한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85센트를 하회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오미크론 백신 임상을 개시했습니다. 두 회사는 이날부터 18세에서 55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들어갑니다. 이 임상시험은 오미크론에 대응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정성과 효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의 주식과 채권 가격이 올해 들어 크게 하락하면서 회사가 여러 이해 당사자와 채무 차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AMC는 이자 부담을 낮추거나 만기를 몇 년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의 주가는 이날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 소식입니다. 미국의 1월 리치먼드 지역의 제조업 활동이 전월보다 크게 악화했습니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은 1월 제조업 지수가 8로 지난달에 16에서 반토막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5도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신뢰지수도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13.8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전월치인 115.2보다는 낮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인 111.7을 웃돌았습니다.
한편 미국의 지난해 11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기록적인 급등세에서 석 달째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가 집계한 계절 조정 11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는 연율로 18.8%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에 19%에서 하락한 것인데요. 그러나 11월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지난 34년간 집계된 데이터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